이주영의 인문학 산책.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들을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인문으로 세상 읽기 시간인데요. 시사 칼럼니스트 노종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문제를 어떤 책으로 풀어보게 되죠?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작년 중순부터 신문과 방송, 특히 국제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노우든의 폭로입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 예, 현재 중이죠. 계속 진행형이죠. 오늘은 이 사건을 다룬 가진 책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칼럼을 쓰고 있었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가디언과 좀 멀어졌는데요. 네. 글렌 그린월드가 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예. 어떤 책이죠? 부제가 이렇습니다. 네.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 그렇죠. 스노든이 폭로한 네. NSA의 어떤 음모,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감시국가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네. 일단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해드렸던 이 스노든 폭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2014년 4월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가 스노든이 폭로한 자료를 바탕으로 NSA의 프리즘 프로그램을 폭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퓰리처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NSA는 지금까지 뭐 우리가 그런 걸 해왔고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고요. 네. 오히려 미국은 지금까지도 우방국들에 대한 첩보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국뿐만이 아니라 우방국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최근에 7월 7일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이 독일에 이중 스파이를 심어뒀다 뭐 이런 네.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국가 간 스파이, 국가 간 첩보 행위가 어느 정도의 수위를 넘어선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인물이 에드워드 스노든이죠. 예. 어디로 망명 신청을 했다고 한 기억이 예. 있는데요. 네. 이게 약간 보도가 잘못됐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한 사람이 1983년 6월 21일에 태어난 한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네. NSA와 계약된, 그러니까 미국 국가안보성 NSA와 계약된 민간 군수업체에서 일하던 스노든은 자신이 시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용기를 냈습니다. 모두가 그냥 다 하던 대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손을 번쩍 들어 올려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어려운 네.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희생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NSA의 온갖 최고급 기밀 자료들, 그 기밀 자료라는 것은 불법 도감청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걸 다운로드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 가디언의 칼럼을 쓰고 있었던 변호사, 원래 그전에 변호사였습니다. 글렌 그린월드가. 예. 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2013년 6월 5일에 가디언이 전에 없는 특종을 터뜨리게 됩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원래는 테러범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흔히들 생각을 하게 마련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무조건 긁어 모은다라는 것을 밝혔죠. 그러니까 NSA의 프리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름부터가 상당히 무슨 SF 첩보 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정말로 그런 걸 하고 있었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거대 기업들이 NSA의 요청에 협력을 해서 네. 뭐 이메일이라든가 채팅 아니면 우리가 올려놓은 비디오나 사진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족족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우방국까지 모든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로 밝혀져서 예, 우방국뿐만이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서도 네. 첩보를 활동을 하고 있었죠. 정말 충격이 더 컸잖아요. 예, 우리가 사생활에 속한다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이나 독일 수상의 통화가 도청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스노든이 폭로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는데 정말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사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렇습니다. 물론 스노든은 이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와 권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 정부와 권력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에 거대한 테러가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큰 충격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복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손을 더럽히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런 내용을 밖으로 빼내는 것부터 정말로 어려웠을 것 예. 같아요. 감시망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정보를 네. 훔쳐보는 사람들의 정보를 훔쳐왔으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글렌 그린월드에게 처음 이메일을 보냈을 때 스노우든이 킨키나투스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네. 킨키나투스는 고대 로마의 자영농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자는 아닌데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탁월한 군사적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네가 와서 장군 노릇을 해줘 그러면 장군 노릇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면 돌아가서 다시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 즉 국가로부터 어떤 권리를 받았을 때 네. 선을 넘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자신의 아이디로 삼아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그린월드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신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로라 포이트러스를 통해서 NSA가 무차별적 해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일이 왔어요. 네. 라틴어로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뜻인 베락스가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을 받고 읽으면서부터 우리가 아는 스노우든의 폭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스노든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했는데요. 예. 이 스노든의 결심이 적힌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행위로 제가 고통받으리라는 사실과 정보가 공개되면 저도 끝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제가 사랑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은밀한 법, 불공정한 사면,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정부 권력의 단합이 폭로된다면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 도움을 얻으려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합류해서 언론의 정신을 환기시키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싸우세요. 저는 정부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있었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빛입니다. 예.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 비장하잖아요. 예. 요즘은 일상적으로 인터넷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로 내 정보를 훔쳐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책이라든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누가 훔쳤다라는 것과는 좀 상당히 다른 맥락을 네. 형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이 없으면 일상적인 삶이 물론 어떻게건 변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삶은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예. 회사에서도 일하고 있다가 인터넷 끊기면 다들 일 못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고 정보를 검색하고 일도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SNS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모르는 채로 살게 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일과 생활 전체가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를 NSA가 훔쳐보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유의미하게 저항해야 하는가라는 대단히 큰 질문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노우든이 폭로하는 바는 그것으로부터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테러 혐의가 있건 없건 일단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으는 내용 중에는 당연히 수치스럽거나 아니면 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들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위험 분자가 되면 이 사람의 대중적 평판을 깎아내리게 쓸 수 있다라는 네. 식의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한창 때 올렸던 뭐 좀 노출이 심한 사진 이런 것들도 NSA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 터트려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몰아서 예. 테러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행동하고 있지만 정작 누군가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예. 정말 빅브라더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다시 예. 한번 떠오르는 그런 일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노종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